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미혼이냐 기혼이냐 물으신다면 기혼이었다가 미혼으로 돌아온 화려한 싱글이랍니다. 네, 맞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아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은 말도 안 되는 일, 그 자체이니 말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 거라 서툴지라도 그래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제 속사정 함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쁘긴 하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야 한다고 너 놀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기집애 축하한다, 축하해. 애 낳고 결혼한다고 마음고생 많았어. 기집애야, 좋냐? 축하해주는 거야, 뭐야. 그래, 좋다. 평생 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서 살다가 죽겠구나 했는데 드레스 입으니까 아주 좋아 죽겠다.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뭐가 그리 급했던 건지 아이가 먼저 생겼었거든요. 갑작스레 생긴 아이에다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죠. 우리 자리가 잡히면 결혼을 하자 서로 한 약속을 믿었기에 서러운 시간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어요. 결혼은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올렸어요. 사실상 더 이르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갖은 고생 다 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 하겠다. 결혼식 올리자 마음먹었던 아들 3살쯤엔 시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아지시면서 결혼을 미루게 됐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또 겪고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지나던 그해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상철아, 아이고 내 새끼, 상철아, 엄마야 엄마, 내 아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옆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기를. 그런데 우리의 결혼식 날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인물이 나타나고야 말았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엄마, 저한텐 시어머니인 인물의 등장이었어요. 세상에 내 새끼 어쩜 이렇게 훤칠하게 잘 컸어. 어머 며느리, 내가 우리 상철이 엄마야. 상철이 친엄마. 세상에 너희들 사고 쳐서 결혼했다며? 어쩜 상철이 너는 그런 것도 이 엄마랑 아빠 똑같이 다라고 그러냐? 우리 손주는 어딨어?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동은이 엄마를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동은이 엄마, 현실판 그 자체였어요. 분명 꽤나 꾸민 것 같았는데 촌티가 났죠. 그리고 싸구려 향이 짙게 느껴지는 향수 냄새와 과한 화장, 신부보다도 더 화려한 스타일의 한복을 빼입고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기괴스러움을 안겨주었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네요. 실제로 본 건 처음이지만 시어머니가 낯설진 않았어요. 연애할 당시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나는 집 나간 엄마 아빠 찾겠다고 하는 인간들 이해 안 돼.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되돌아올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질 않았겠지. 남자 좋다고 자식까지 버려두고 집 나간 여자, 남자 좋다고 자식까지 버려두고 집 나간 여자, 난 안 찾아. 찾고 싶은 마음 없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자기가 아주 어릴 적에 남자한테 미쳐서 집을 나갔다며 자기 친엄마에 대한 원망 어린 말을 제게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이제 아빠 세상 떴다 이거야 지금? 이제 와서 내 앞길에 똥칠하지 말고 조용히 가. 가라고요. 상철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남편은 자신을 향해 잇몸을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단박에 쳐내려 했죠. 그런데 시모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당신 머리를 벗기 시작했죠. 네, 정말로 머리를 벗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가발이었던 거죠. 화려한 레드 컬러의 그 머리는 가발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시어머니가 대뜸 그 자리에 서서 가발을 벗었는데 그 안에는 휑한 민머리로만 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었죠. 시 고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되려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 치라를 하고 있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섭고 차갑게 말하는 시고모와 저의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엉엉 울다시피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죠. 상철이 네가 엄마 미워하는 거 아는데 나오미로서 세상 뜨기 전에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고모, 나 이제 고작 반년 남을까 말까한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아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대뜸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뭐? 얼마 못 산다고? 세상에, 시어머니의 발언에 험한 인상을 짓던 시고모님도 표정이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시한부라서 그래요 라고 말이에요. 머리가 민머리였던 것도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시한부? 잘 됐네. 벌 받은 거지. 벌 받은 거라고 당신.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 결혼식 하는 거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잖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뉘우치면서 찾아왔는데 저까지 모질게 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결혼식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올린 결혼식인데 정말이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결혼식을 조용히 마치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을 했을 뿐인데 그런 제 행동을 보면서 남편이랑 시고모님이 오해하는 듯 했죠. 남편이랑 시고모님은 저를 보며 노발대발했어요. 예, 저 여자 저거 입만 벌렸다면 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당신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 당신이 마음 썩으면서 잘해줘도 고마운 건 모르는 여자야, 저 여자.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 오신 건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 자꾸 그렇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 거야, 당신? 그러지 마. 어쨌든 어머님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하시잖아. 굳이 안 좋은 소리 오가면서 결혼식 분위기를 죽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좀 그만들 해라 라고 한 뒤에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보고 식사까지 잘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틈틈이 챙겨드렸죠. 그런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제게 연락을 해오며 참 잘해주셨어요. 친정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잘 만드는 거를 소영이 네가 마침 좋아한다고 하길래 한번 만들어 봤거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해온 거야. 결혼식 뒤에도 시어머니와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흘리듯이 한 말도 다 귀담아 듣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남편이 연애 시절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하는 시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카페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카페에서 서비스로 나눠준 약과를 먹으며 제가 약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고 흘리듯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 주신 것인지 시어머니는 약과를 한 소쿠리 만들어 온 것이었어요. 친정엄마도 손 많이 간다고 만들어주시지 않던 약과를 절대 만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니 그저 놀랍고 감사했었네요. 시어머니의 정 많은 마음 씀씀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 너 다음 달이면 시훈이 낳은 달이지. 원래 여자들은 애 낳은 달만 되면 몸이 쑤시고 시리고 아픈 거야. 귀찮더라도 이거 꼬박꼬박 챙겨 먹어. 알겠지?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약까지 지어다 주신 거예요? 무겁게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친정엄마도 멀리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내가 너 챙겨야지. 원래 엄마 마음은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때는 아들 생일 한 달 전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신 손주인 제 아들 생일 선물과 함께 저도 먹으라며 약까지 지어오셨어요. 아이 낳은 달엔 엄마가 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약과까지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엄마 마음 엄마가 가장 잘하는 거다라며 제 건강을 챙겨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네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까지 생계를 놓을 수 없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했던 게 생각나면서 저의 지난 서러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더군다나 가발을 쓰고 화장을 했어도 병색이 완연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얼마나 자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의 행동과 마음이 이해가 됐죠.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 안 남은 시간 당신 곁에서 계시고 싶어서 오신 건데 내가 얻어드릴게.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어머니 그렇게 계신 거 마음 안 좋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응?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었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말라고. 저 여자 결국 가선 또 옛날이랑 똑같을 거야. 저는 아기가 없어 보이는 시모에게 더욱이 애잔한 마음이 들어 저희 집 근처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돈을 좀 잘 벌거든요. 못해도 월에 3,000씩 벌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 사업자라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순이익으로는 한 800만 원 정도 챙겼어요. 그래도 월세방은 얻어드릴 수 있기에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었죠. 저는 성격이 생각나면 곧장 실천에 옮기는 사람인지라 바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시한부 아니시냐,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드리자며 설득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당연히 난리를 쳤죠. 그 여자 나는 못 믿는다. 그 여자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 역시 자기 아내인 저한테 잘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오케이를 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아주 명대사죠. 실제로 그래요. 왜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걸까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집을 얻어드리고 잘해드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에 살기 시작하면서 자주 만나고 지냈거든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엄마와 같이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 좋은 추억 쌓으며 지내자라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모바일 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흘끗 보더니 묻더라고요. 소영아, 너는 사돈한테 용돈 얼마씩 드리니? 너희 엄마한테 말이야. 친정엄마도 벌이가 없으신 게 아니라서 그냥 적정선에서 드리고 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적정선에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모한테 용돈을 안 드리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딱히 마음에 걸릴 것 없어서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고정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리고 부족하다고 하실 때 30 정도 더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거야. 나 참,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결국에는 친정엄마가 우선이구만.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도 젊은 애가 벌써 귀가 안 들리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있는 시어머니가 내가 아는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죠.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황해 하든 말든 당신 이야기를 하겠다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나도 너희 엄마가 받는 돈 그것 그대로 똑같이 줘라. 어머니, 당연히 똑같이 드리고 있죠. 제가 왜 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 드리는 용돈을 굳이 다르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무튼 나는 내 뜻 전했다. 너희 친정엄마한테 주는 용돈 그대로 똑같이 나한테 줘. 곧 죽을 사람이라고 돈 주기 아깝다 소리 할 건 아니지? 세상에, 저렇게 말을 하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몸이 편찮으셔서 이래저래 감정적으로 예민해지셔서 그러는 거겠지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깽판을 치면서 말이에요. 예, 너 이달에 너희 친정에 용돈 얼마나 보냈는지 한번 보자. 핸드폰으로 이체했을 것 아냐. 그거 나한테도 좀 보여줘라. 용돈을 드리는 날 시어머니는 제게 핸드폰을 보여달라 요구를 했어요. 친정엄마한테 이달에 용돈을 얼마나 보내드렸는지 당신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면서 말이죠. 뭘 그렇게 보니? 내가 지난달에 그랬잖아. 너희 친정에 용돈 나가는 거랑 나한테 주는 거 그거 금액 똑같이 맞추라고. 네가 그거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 걸로 속이겠냐고요. 저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기분 나쁜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너무 짜증이 났고 기분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설마하니 어머니한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리가 없잖아요. 애당초 돈 갖고 전전긍긍하는 성격이었으면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제가 나서서 얻어드리지도 않았죠. 뭐 이깟 반지하 월세방 얻어줘 놓고 너 지금 나한테 생색 부리는 거니? 예, 소영아. 너 내가 지금 널 잘못 본 거야? 어떻게 된 게 애가 처음이랑 다르게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할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맞는 소리 하는 거겠죠. 저 역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온다면 저 역시 말도 안 되게 나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보면서 열이 받은 건지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미가 오냐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냐고 말입니다. 어디서 말대답이냐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건지 뭔지 저한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너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네가 월 3,000을 버는지 3,000원을 버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미 먹고 살 집 얻어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운운하고 있어. 너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월 3,000은 무슨 웃기고 있다. 고작 푼돈 버는 년이 그래 네 친정엄마한테는 효도하고 싶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 안 끝났어. 너 안 봐도 비디오야. 지 엄마한테 돈 더 주고 나한테 남은 돈 줬겠지. 귀한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싶냐? 나 눈 감는 날까지 네 월급 통장 내가 압수할 거다. 내놔. 저런 말을 듣는데 저도 이성이 뚝 끊겼죠. 바로 똑같이 지랄지랄을 해댔어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제 통장을 줘야 해요? 뭐야? 어른이 달라면 주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막말로 어머님 자식이 어머님한테 등 돌리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설득해서 어머니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시어머니와 답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 가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 더 이상은 당신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 앞으로 당신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달려오겠다며 전화를 후다닥 끊더군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휙 하고 당신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도착했죠. 뭐하러 왔어? 내가 어머니랑 연 끊겠다고 말했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처음부터 어머니랑 다시 얼굴 보고 살기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설득해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나만 마음 접으면 끝나는 거지 뭐. 저는 남편이 당연히 알겠다고 잘했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 근처에 모시는 것도 반대했던 게 남편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이번엔 남편이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알지. 당신이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 그런데 시온엄마, 당신이 나한테 그랬었잖아. 엄마 불쌍하지 않냐고. 당신도 한번 생각 다시 해봐. 저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한 번만 봐주자.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후회할 짓 하지 말자고. 우리 엄마 인종은 지키자. 불쌍은 개뿔. 개나 갖다 주라고 하죠. 저는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든 말든 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죠.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이에요. 효도하고 싶으면 안 말릴게. 대신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 앞으로 난 어머니한테 내가 지원했던 거 싹 다 끊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효도하는 거 안 말릴 거야. 대신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마. 난 오늘부로 끝났어.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호구처럼 돈을 내준다면 그건 제가 정말 호구인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움을 하고 난 뒤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거 가져다 주려고? 그냥 갖고 있어. 그래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준 건데 나중 가서 딴소리 하겠냐? 야, 말도 마. 네가 그때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못 봐서 그래. 분명히 이것 가지고도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나한테 돈 뜯어갈 궁리만 하고 있을 양반이야.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사이가 좋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금반지가 생각이 나지 뭐예요? 며느리 보면 꼭 주고 싶었던 반지다 라면서 제게 내주었던 거긴 하지만 이미 시모의 본 모습을 본 이상 금반지 가지고서 제가 본인 것을 뺏어갔네, 훔쳐갔네 이런 소리 할까봐 똥을 치워버리자는 마음으로 그 금반지를 들고 시모 집으로 당장에 찾아갔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내주러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싫다니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래? 네 엄마잖아. 엄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런데 시모 집 앞에 다다랐을 때쯤 고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의 목소리만 들리더니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남자 2명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 말어! 하지 말라니까! 시모가 고성을 질러가며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려댈 정도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도어락을 누르려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제 남편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 것인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안방에서 나는 싸움 소리는 멈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뭘 자꾸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일 처리를 그렇게 못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일을 어그러뜨려? 내가 어떻게 소영이한테 그러겠어. 너도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소영이 그 착한 애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놈아. 뭘 인제 와서 엄마 노릇 해보겠다고 훈계질이야? 됐고, 이제 방법 없어. 이거 빨리 입에 물라고! 야, 이 자식아! 네 엄마야! 네 엄마한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던 또 다른 목소리인 중년의 남성은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치는 듯 했죠. 지금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악을 쓰며 이야기하더군요. 당신은 뭔데? 이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인간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둘 문제에 나서는데?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응? 상철아, 너 정말 왜 이래? 뭘 왜 이래야? 그러게, 자식 새끼 두고 나갈 땐 자식놈이 개망나니로 클 거 예상했어야지. 아니야? 이제 와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아파 죽겠다는 인간이 애 엄마한테 그렇게 기운 좋게 소리 질렀는데 그 여자가 의심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물어. 이거 물고 그 여자 앞에 가서 그대로 터뜨려서 피라도 토하는 척 하라고. 세상에,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종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남편 놈이 조종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시 고모님까지 한통속이 되어서는 저를 속인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미친 인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마누라가 한 달에 3,000씩 버는데 그거 좀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라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거라도 협조를 해서 날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 3,000만 원 그거 푼 돈 아니야? 좀 제대로 하라고! 그 돈이 너한테 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계속 이러는 거냐? 어? 이건 아니야. 상철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온 남자가 제 뒤에서 저런 파렴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당장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없더군요. 현실이 주는 비참함은 저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죠. 무너지기엔 저한테 아들이 있었으니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된 일인데 내가 그 인간과 같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파렴치한 아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저한테 모진 소리를 해서 제가 당신한테 돈 쓰는 걸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살린 셈이었죠. 하지마! 네 엄마 말 틀린 게 뭐가 있냐? 네 엄마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서 뭐든 하겠다고 했던 거 맞아. 그런데 이런 일은 아니지. 이런 일? 나한테 뭐든 다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할 일이네 못할 일이네 따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당신이 내 엄마 노릇하고 싶다고 나타났으면 당신 행동 똑바로 해. 엄마 노릇하라고 그러면 당장 가서 3,000만 원이든 몇 천이든 뜯어오란 말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래,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보았던 건 시모와 함께 살던 동거남 아저씨였어요. 더 주저할 것이 있겠어요? 저는 필요한 녹음도 다 했겠다. 핸드폰을 그대로 가방에 켜둔 채 넣어놓고 저벅저벅 걸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당황하고 있는 남편놈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딴소리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던 얘기 다 녹음해뒀으니까. 너 참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게 착한 척 선한 척하면서 네 고모라는 여자랑 둘이서 나 갖고 노니까 재밌었니? 돈이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너랑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랬냐고. 제가 이미 다 알게 되었다는 듯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 역시 이때다 싶으셨는지 제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너 당장 이놈이랑 갈라서라, 어? 너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잡아먹어? 조용히 해! 그러자 남편놈이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 손을 철썩철썩 때리며 당장 어머니 입을 막고 있는 그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다 말씀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이더군요. 남편놈은 형편없는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진실을 한마디 두마디 들을 때마다 저와 남편놈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어요. 남편놈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사색이 됐을 테고 저는 내가 저런 인간과 살았다니 라는 배신감과 충격에 빠져 사색이 됐었죠. 무슨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당신은 또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소영아, 저 여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거 내가 말했었잖아. 거짓말? 그럼 대체 뭐가 거짓말인지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라고! 모든 게 밝혀지자 남편놈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건지 뭔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럼 진실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제가 몰아붙이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놈이 시어머니 집에서 나가고 나서야 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신께 죄송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날라리처럼 보여도 나 의리녀야.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놈이지만 차마 아들놈이 죄를 짓는 건 못 보겠더라고. 내가 아들놈한테 못해준 죄값은 다른 식으로 갚고 말지. 에휴, 이런 식으로는 갚고 싶지가 않았어.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제야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더 듣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자랑 잘 어울려 다니긴 했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라 그냥 남자인 친구가 많았던 것이었어요. 흔히 요즘 얘기하는 남사친, 여사친, 뭐 그런 개념 말이죠. 그럼 아버님이 그이한테 말씀하셨던 건 아유, 내가 미쳤게. 나 차라리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만났지.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동안엔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죽은 뒤 시아버지란 인간이 의처증이 그렇게 심해서 날 아주 들들 볶았어.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 혼자서 망상에 빠져서는 남사친이 많은 시어머니 꼴을 못 보고 시어머니를 내친 것이었죠. 남편 역시 자기 아빠가 엄마를 보며 나쁜 년이다, 서방지라고 다닌다고 욕을 하니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래도 내가 그놈한테 어릴 적에 엄마 노릇 못했으니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휴, 내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더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정말 나쁜 년인 거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라도 당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제 돈을 좀 뺏어와라 하는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시한부인 척 연기하는 것까진 그래도 눈 딱 감고 할 수 있었는데 돈을 뜯어내는 건 정말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한부는 아니었지만 갑상선 암에 걸리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쾌를 하셔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마음 아픈 건 당신 아들이 시한부인 척 연기하라 해 머리도 빡빡 밀고 아픈 척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남편이었던 그놈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것 같네요. 어머니, 저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저한테 돈 뺏어 먹어보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그것도 한번 편찮으셨던 거 뻔히 알면서. 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 용서하지 마. 그리고 나도 용서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늘 죄 짓는 기분이었어. 나도 용서하지 말고 그놈도 용서하지 마. 응? 내가 내 죄값 덜려다가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죠. 당신 아들도 용서하지 말고 당신도 용서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아들이고 아들 부탁이라지만 당신한테 잘하는 며느리인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 마음먹은 자체가 죄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는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심성 때문에 당신 아들한테 휘둘렸던 것 같아요. 착한 심성을 가진 분이니 아들놈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나오는데도 그래도 내 새끼한테 내가 못한 것이 있으니 달게 받자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저였다면 당장에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이미 저런 꼴을 본 이상 제가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이랑 살 수 있겠어요.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남편 놈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는 건데? 나가! 소영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거든?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정말이야.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내 말 듣고도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바로 나갈게. 어? 제발 한 번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난리인지 애초에 용서할 마음도 같이 살 마음도 없었지만 어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라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말이에요. 내가 너랑 우리 시훈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랑 우리 시훈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뒤에서 돈 뜯어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 그게 지금 네가 할 말 다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큰 돈 좀 벌려고 일을 좀 저질렀어. 사설 토토하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도박은 뭐 잘못된 거다 하는데 그거 다 머리 못 쓰는 놈들이 지 억울해서 헛소리하는 거거든. 도박도 두뇌 싸움이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머리를 잘못 써서. 그 미친 인간이 큰 돈 벌어보겠다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 줄 아세요? 사설 도박을 했답니다. 사업한다는 놈이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굴러가는 건가? 그것도 어이가 없었네요. 도박하면서 조금만 더 넣으면 더 큰 돈이 될 거라고 하면서 쓴 돈이 자기 자동차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네요. 그런데 돈은 자꾸 마이너스 나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도
사설 도박에 투자해서 막아야 하는 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였죠. 그래서 자기 엄마를 이용해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 마음 돌려보겠다고 하는 소리야?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너한테 마음을 돌려야 하니? 네가 네 자동차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거? 너 타고 다닐 차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내 뒤에서 돈을 뜯어가려 했구나. 이래야 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대체 어떤 인간이랑 결혼해서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바란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했어. 너 돈 번다고 은근히 나 무시하는 거 모르지? 그거 진짜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알아?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돈 좀 땡겨보려고 했다. 이게 나만 잘못한 것 같아? 애초에 네가 날 무시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참네. 저 인간 저거 정신 나간 거 맞죠? 자기가 사설 도박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 뒤에서 제 돈을 뜯으려 한 게 죄다 제 잘못이랍니다. 제가 자기를 무시했대요. 저요, 제 아들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순간도 돈 가지고 그 인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그 인간 혼자서 자격지심에 난리를 피웠던 거죠. 예전부터 그 인간이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따금 술 마시고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이면 그렇게 저한테 돈 잘 버는 남자 못 만난 거 후회하냐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그냥 저 인간 술 먹고 헛소리하네 하며 등 갈기면서 들어가서 자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인간 나름의 이유 있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인간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 찌질한 놈, 그 와중에 재산 더 가져가겠다며 이혼 소송을 자초하더군요. 네가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했지만 난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했던 건 너랑 시훈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노력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혼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고. 뭐 또 어디서 이상한 블로그 글 보고 왔니? 되지도 않는 말 끼워 맞추면서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혼 소송? 나야 좋지. 나야 땡큐야. 이혼 소송하면 네가 더 유리할 거라고 누가 그러디? 그 와중에 아빠라는 인간이 네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시훈이 양육권도 아니고 재산 분할 더 받겠다고? 너도 참 가지가지하는 인간이다.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글을 보고 온 것인지 자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당한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제게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도 안 믿기시죠? 마음의 상처는 무슨, 그냥 자기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게 무섭고 싫어서 어떻게든 몇 푼이라도 챙겨나갈 수 있을까 싶어 질척거리는 거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쩌면 아빠라는 인간이 애 양육권 갖고 가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할까요? 물론 그런 인간이 아이 양육권 갖고 갈 거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았겠지만 그냥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돈에 미칠 수가 있는지 그게 그저 놀랍고 쓸쓸했습니다. 결국 그 인간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 가시는 게 있으시려나요? 너 그 변호사 놈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런 사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놈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까지 네 변론을 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 당했는데 왜 내가 위자료를 너한테 줘야 하냐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니? 당신 하는 짓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알아? 하다. 그렇게까지 망상짓 해서라도 돈 주기 싫은 거야?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내가 없던 욕심까지 생긴다. 나 너한테 위자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을 거니까 엄한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 아이고, 내가 네가 달라면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냐? 법원이 주란다고 줘야 해? 못 줘. 안 준다고. 못 주고 안 주기는 무슨. 그 인간 결국은 법이 무서워서 저한테 위자료 다 줬습니다. 그뿐이게요. 아이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갖고 왔기에
그 인간 저한테 다달이 양육비까지 주게 됐네요. 그 많은 일이 있던 와중에 그 인간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빠로서 자격은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인간과 이혼을 하게 됐고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시어머니를 찾아가 감사를 표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집에 계시지 왜 지방까지 내려오셨어요. 어머님이 저 살려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할까 봐서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올라와서 지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동거남 아저씨와 함께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도 아닌 당신이 제가 내드리는 월세로 그 집에 살기엔 정말 미안한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서 위자료 받은 걸로 서울에 더 나은 거처를 마련해드리려 했는데 말이죠.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당장 나한테 소금 한 바가지를 끼얹어도 모자랄 판인데. 네가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줘서 내가 마음이 좀 놓인다. 나 이렇게 용서해준 것만 해도 너한테 고마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의 감사를 마음으로만 받겠다며 그 어떠한 답례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간간히 시어머니 연락처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곤 해요. 직접 찾아가서 보진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시어머니가 먼저 해주신 제안이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좋은 일 겪었다고 나 보면서 안 좋은 기억 떠올리지 말어. 간간히 시훈이 사진이나 좀 보내줄래? 시훈이 크는 거 보면서 내가 상철이 그놈 어린 시절 못 본 것 좀 보게 말이야.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더 이상 보고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때마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보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아이 양육비를 핑계로 제게 연락을 해서는 돈을 또 빌려달라고도 했어요. 참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아주 제대로 깔고 있는 인간 아닌가요? 시훈 엄마,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내가 망하면 시훈이 양육비는 어떻게 보내겠어? 라고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양육비 안 보내면 그건 네 손해지. 네가 양육비 안 보내면 바로 변호사 찾아갈 거야. 변호사 찾아가서 네가 안 보내는 양육비 받게 해달라고. 뭐 그것도 아니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하면 콩밥 먹일 수 있냐고 그거 물을 거야. 어떻게 할래? 상대방이 말이 아닌 소리를 하면 저도 똑같이 해야죠. 안 그런가요? 결국에 그 인간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때마다 양육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돈 빌려달란 얘기도 쏙 들어갔고요. 그 인간이 저렇게까지 개차반 쓰레기라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돼 제 인생 구제했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상처는 순간일 뿐. 앞으로 펼쳐질 저의 화려한 인생만 생각하고 우리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자, 그럼 전 이제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